아니, 근데 왜 저렇게 무리하게 지금 공수처에서요 구속을 시키고 강제 구인해서 조사하려고 합니까? 지금 조사 안 해도 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거는 창피죽이고요. 자기 과시죠. 네. 내가 불러서 조사한다. 자랑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교정본부장은요 대통령 강제 구인 여부 보고 못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에 지금 공수처가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인치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정준길 변호사님, 일단 급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치가 뭡니까? 인치라는 것은 뭐 구인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장소를 현재 있는 구치소에서 공수처로 옮긴다. 네. 그죠. 의사에 반해서 옮기겠다. 그런 얘기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얘기하면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구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장소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판을 받는데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사람을 영장실질심사라는 재판정까지 데리고 가는 게 구인이에요. 네. 구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울구치소나 이런 제한된 장소에 네.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구금영장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속영장은 이 구금영장을 말하는 건데,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공수처가 네.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금영장은 어디예요? 구금하는 위치는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공수처까지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냐? 그 영장에 의해서 그건 아니죠. 아 그래요? 그럼 자 지금요 여러분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차량이 도착을 했다고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교정본부장은 우리 연락받은 거 없다. 대통령을 구인해 갈 거예요. 방금 정준길 변호사님이 설명하셨는데 구금이 구속영장이면 구금은 서울구치소예요. 서울구치소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인을 하겠다고 공수처가 조금 전에 강제 구인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강제 구인하겠다라고 밝히더니 교정본부장은 서울구치소에 이거 온다는 얘기 없었다라고 하는데 서울구치소에 지금 공수처가 도착을 한 거야. 대통령 강제 구인 여부 보고 못 받았다라고 교정본부장이 이야기하는데 혹시 속보 검색되면요. 제 뒤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공수처는 강제 인치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대요. 자, 정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가 지금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나 가서 조사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네. 기존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기해서 그 공수처까지 데려갈 수 있느냐? 없어요. 아니 근데 왜 저렇게 무리하게 지금 공수처에서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가 너희가 조사할 권리가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저렇게 무리하게 구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구인해서 조사하려고 합니까? 지금 조사 안 해도 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거는 창피죽이고요. 첫 네. 번째는. 네, 그다음 네. 두 번째는 자기 과시죠. 네. 내가 대통령을 마이크 좀 바짝 얘기하세요. 내가 대통령을 구속을 해서 그래서 뭐냐면 내가 불러서 조사한다. 대통령을 푸른 수의를 입은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우리다라고 네. 자랑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께서 네. 지금 법무부 건물에 공수처가 있잖아요. 갔어요. 네. 그럼 거기에 갈 때 대통령이 들어갈 때 네. 기자들이 사진 찍게 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일부러 사진을 찍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앞서 강제 구인 유력 검토를 밝혔는데요.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지금 도착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정본부장이 지금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정본부장이 뭐라고 하냐면요. 대통령 강제 구인 여부 우리는 보고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보고 여부로 문제되는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 별도의 구인영장을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속영장은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이라는 게 있는데 네. 현재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을 거기 둘 수 있는 거는 구금영장이에요. 네.
구인영장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법원까지 데려가는 게 구인영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의사에 반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자, 그러면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네. 공수처의 구금영장에 의해서 서울구치소에 있는 우리 윤 대통령께서 아니 나는 저기 공수처 가서 조사를 못 받겠다 그래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 네. 자 구치소에서 공수처까지 강제로 의사에 반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네. 권한이 있느냐? 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추가로 구인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추가로 지금 구인영장 받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요. 제가 보기에 저기 애들이 무식해가지고 공수처 애들이 저거 구인영장을 추가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마 내부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요,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 50%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조사했던 거 결과도 이야기하고, 정권 연장에 대해서는 48.6%가 찬성을 하고, 국힘이 46.5% 지지율이 나왔다는 보고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다 해서 지금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갑자기 대통령 강제 인치라는 내용이 속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왼쪽에 지금 왼쪽에 화면을 YTN을 띄워놓고 제가 지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 10시 조사 불출석 하셨죠? 네, 불출석. 근데 불출석은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출석이야 본인의 권리죠. 출석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불출석 할 경우에도 자기들이 알아서 기소시키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냥 기소를 해도 되는 거고 네. 또 본인들이 굳이 불러서 이렇게 친피를 주는 조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별도의 구인영장을 발급받았어야죠. 지금 인치라는 표현을 쓰니까 뭐 인치가 뭐 특별한 개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정 변호사님, 저기 강제 구인 유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게 인치입니까? 그렇죠. 강제 구인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을 그 공수처의 조사실까지 데려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정 변호사님 지금 좀 이상해요. 네. 왜 현장 조사를 왜 해요? 어디요? 방금 떴어요. 현장 조사. 현장 조사는 또 가능해요. 근데 현장 조사, 현장 조사라는 게, 그럼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을 구금할 수 있는 데는 서울구치소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직원의 담당 검사가 가가지고, 네. 거기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게 현장 조사인가요? 그렇죠. 자, 그럼 현장 조사라고 하면은 서울구치소 안에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그거는 강제 인치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방금 뭐라고 자막이 떴냐면요. 네네. 자, 지금 1차 구속 기한은 28일까지로 판단, 2차는 2월 7일 나왔는데 조금 전에 자막이 네. 인치를 하거나 현장 조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지금 발을 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거는 가능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지네가 폼도 안 나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서 네. 기자들 앞에 사진 찍을 수도 없잖아요. 네. 구치소 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데려갈라 그랬는데 자기네들은 데려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니 구인영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인영장을 지금. 발급받은 적이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말을 쓱 바꾸는 거예요. 네. 인치를 하거나 강제 인치라는 표현도 적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구인을 하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치소에서 조사를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래 그 구치소 조사는 원래 방법이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구인영장을 발급받지 않았으면 정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저 속보 좀 읽어보세요. 네네 체포 방해 교사 혐의 추가 입건 검토. 저거 뭐예요? 저거는 그거죠. 지금 우리 경호처에서 네. 이번에 윤 대통령 네. 체포하려고 할 때 네. 체포를 방해했잖아요. 네. 그 체포 방해를 윤 대통령의 지시하에 된 거다. 이런 얘기. 지금 그건가요? 지금? 예, 예. 속보를요, 정 변호사님.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보시면서 속보가 뜨면은 제가 못 읽고 있으면 좀 빨리빨리 읽어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지만요, 저거는 죄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불법 체포입니까? 경호처법에 따라서 당연히 체포영장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응하는 거는 경호를 위해서 대응하는 거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죄가 안 된다고 제가 이 시간에 방송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법 논리로 너무나도 당연히 죄가 안 되는데 죄가 안 되는 행위를
교사했다고 그게 죄가 됩니까? 정 변호사님, 근데 방금요, 그게 나와요. 수용자복 착용, 네. 외부 나갈 땐 법무부 호송차 이용, 그리고 네. 조금 전에 머그샷 이렇게 나왔고요. 네, 네. 그리고 신체 정밀한 곳 검사 이런 내용이 또 방금 나왔어요. 네. 근데 머그샷이 무엇입니까? 그거 뭐 이렇게 뭐 들고 찍는 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왜 저렇게 기소 속보에 계속 나올까요? 아니 근데 네. 이런 게 바로 대통령 욕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절차가 있어요. 구속 절차가 있어요. 네. 구속된 사람은 누구나 다 거치는 절차거든요. 대통령만 거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구속되면 거쳐요. 이재용도 그 절차를 거쳤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 사람이 이런 절차를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을 욕되게 만들고 모욕하기 위한 얘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근데 변호사님, 지금 저런 내용들이 기사에 나가고 신문에 나가고 계속 뉴스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권도 있잖아요. 저건 말 그대로 대통령 인권 침해적인 행위. 근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든지 왜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뭐 우리 국민의힘이 문제가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국민의힘이 인권 의식이 없어요.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속보를 보면서요.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3번 기사인데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 회책한 악질 범죄 윤석열 극형 처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요. 이 기사를 보고 이게 뭔가 그랬는데 명진 스님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근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윤석열 극형 처해라 하고 나오는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봉은사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인권위에도 봉은사 주지였죠? 네네. 지금 현재 말고 과거 봉은사 주지였던 스님이라는 사람이 네네. 저게 무슨 말입니까, 정 변호사님? 글쎄요, 이 사람 스님 맞아요? 스님 마이크를요 조금만 올려보세요, 정 변호사님. 그렇죠, 그렇게요. 예, 예. 맞아요? 스님 맞습니까? 어떻게 스님이라는 사람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쳐요. 그래도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봐야 되는 스님이라는 자가 어떻게 극형 이런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명진이라는 중인데요. 극형에 처하라고 했는데 유튜브를 찍는데요, 정 변호사님 이 사람이. 이게 뭡니까? 윤석열 내 이 X 당장 물러나라. 예. 아니 얼마 전에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들 때문에도 화가 났었는데 저게 네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평화의 길 이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사람이 말하는 평화는 뭔가요 도대체? 그렇죠? 저는요 이 사람 저기 조계종 소속 승려 맞습니까? 조계종 소송 아니에요. 지금 못 들어가.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서 하나 드렸죠 여기요. 네네네. 지금 나갔어요. 이 사람요 지금 조계종 소송 아니고요. 네. 스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는 명진스라고 부르겠습니다. 명진스. 명진 스님이 아니라 명진이라는 호칭을 가진 한기중이네요. 한기중. 이름을 부릅시다. 왜냐하면 스님도 아닌 자를 우리가 스님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본인이 다른 데 소속으로 있는 것 같으니까 명진스라고 부르세요. 명진스. 그래요? 현재 제적을 당했대요. 네. 그러면 제적을 당한 다음에 어디 다른 데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송명이 한기중이라고 하니까 저기 저 사람 얼굴 좀 보여달래요. 우리 PD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자 명진스. 기중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중이라고 이름 부르면 문제 있습니까? 아니 부르세요. 저는 명진스라고 부를게요. 저는 기중이라고 네.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스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조계종도 아니에요. 과거에 봉은사 주지였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극형에 처해라고 지금 유튜브도 하고 그러고 있대요. 제적을 당했다는 거네요, 이 사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적을 당한 사람이 그 유명한 절의 승려 주지였다는 이유로 이런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기사화 되나요? 제가 여러분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도 유튜브도 하고 있고 정말 우리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저렇게 떠들고 있는 거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저런 사람도 떠들 수 없게끔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017년 5월 달에 종단 비하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조계종에서 제적당해서 파괴승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스님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스님도 아닌 사람이 왜 스님인 척해요? 왜 이런 사람을 명진 스님이라고 보도를 하나요? 아무튼
정말로 화가 나서 제가 이거 소개를 일단 해드렸습니다. 일단 이 소개를 해드렸고 22번 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추가 입건됐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뭘 저렇게 자꾸 추가로 입건을 해요? 지금요, 저 입건이라는 표현이 되게 저는 악의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람이 입건되는 경우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인지된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가 있다라고 인정해서 입건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고소 또는 고발 당한 경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고소 고발 당했다고 바로 피고발인 피고소인이 돼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입건된 게 맞는데 네. 되지도 않은 엉터리 같은 그런 고소 고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최근에 저 민주당에서 특히 남발했던 그 내란 선전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죄가 안 되는 거를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고발당한 사람은 다 저기 피의자입니까? 다 입건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입건됐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보통 우리가 입건됐다 그러면 뭡니까? 나쁜 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되지도 않은 고소고발이 있었다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방금 그 체포광금 네. 교사랑 똑같은 거예요. 윤 대통령 체포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그 경호처 요원들 집단으로 내세워가지고 그거 방해했다 이거예요. 그게 특수공무집행 방해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씩 입건하는 게 지금 저는 저걸 보면서요. 사람을 능멸해도 정도껏 능멸을 해야지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